쓰러지지 않으려면 선제 제압이 답입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압도적인 기술이 필요합니다. 글로벌 반도체 무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중국으로의 반도체 장비 수출을 금지하는 등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이 확정됐습니다. 한국 반도체 업체들의 계산도 복잡해지는데요. 자, IT 전문가 이형수 HSL 파트너스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사실 안녕하시 못하실 것 같아서 요즘 참 뭐 시장이 다 어렵긴 하지만 반도체 시장도 좋은 뉴스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요즘같이 투자하기 힘들 때가 없는 것 같아요. 여의도 이제 흡연장만 가봐도 사람들 얼굴만 봐도 네, 아무래도 이 산업과 주가의 괴리가 굉장히 컸고 네, 과거에 거의 적자 내는 수준까지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기업의 실적 폭이 하락한 거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 많이 빠진다. 네네, 반도체 맞습니다. 시장의 상황을 그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3연임 확정하면서 자, 중국 제조 2025 이거를 기치로 내걸었습니다. 자, 이 중에서 가장 핵심이 이제 반도체인 것 같고요. 반도체를 국산화하겠다는 건데 그럼 앞으로 중국의 이 반도체 구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네, 원래 목표는 2025년까지 70% 수준의 어떤 반도체를 국산화하겠다라는 게 목표였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제 미국의 어떤 제재 때문에 그게 꽉 막혔고요. 작년 기준으로 한 16% 정도 네. 자립화율이 달성이 됐고요. 26년까지 한 21% 정도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뭐 국산화하겠다면 뭐 그러나 보다 하겠는데 중국은 정말 정부가 작심하고 전략 산업으로 키우겠다고 하면 급격하게 성장을 하잖아요. 뭐 전기차도 그렇고 네네, 뭐 맞습니다. 5G도 그렇고요. 그렇죠. 반도체도 이제 그렇게 가는 겁니까? 네, 아마 미국의 어떤 제재가 없었다 그러면 아마 똑같은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것 같습니다. 그 규제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죠? 미국의 제재가? 네, 일단 이번에 굉장히 디테일하게 상황이 나와 있는데요. 이제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14나노 수준까지 이제 그 규제가 나와 있고요. 예. 이 SMIC라는 이제 중국 파운드리 업체를 타깃으로 한 겁니다. 그리고 D램을 생산하는 CXMT를 이제 타깃으로 해서 18나노 이하 네. D램은 이제 관련 기술을 수출하지 못하게 했고, 그리고 YMTC, 네, 낸드 플래시 YMTC라고 네. 128단 이상 낸드를 이제 관련 기술을 수출하지 못하게 정말 디테일하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수출하면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 규제한다는 얘기는 이 업체들의 네네. 자, 요런 미세 공정의 장비와 네. 뭐 기술 같은 거는 반입을 못하게 막겠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여기에 장비를 수출하지 못하게 막겠다는 게 중국의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인 거죠. 그렇죠. 어떤 기술이라도 이제 중국 안에 들어갈 때는 저기 관련된 기술에 예.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이 규제대로라면 이제 중국은 그런 반도체 미세 공정은 영원히 하기가 어려워지는 겁니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앵커님 혹시 북한의 목탄차 들어보셨나요? 그 나무로 그 연료 떼서 가는 차. 네. 맞습니다. 이제 기름 수입이 안 되니까 이제 나무를 떼서 차를 움직이는 차인데요. 아마 그런 반도체가 중국에서도 나올 것 같습니다. 미세 공정이 안 되더라도 예. 굉장히 이제 괴기한 어떻게 보면 프랑켄슈타인 같은 이런 칩들이 앞으로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은 싸고 네. 좀 크기는 큰데 네, 성능은 맞습니다.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되는. 네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우리 업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중국의 공장을 갖고 있는 삼성, 네네. SK 하이닉스. 네. 자, 우리 회사들은 어떤 영향을 좀 받게 될까요? 이런 미국의 그 반도체 규제에 따라서. 네, 일단 시안팹은 삼성전자 낸드 플래시의 40% 생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우시, SK 하이닉스 D램 라인은 43%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네네. 글로벌 반도체 생산량의 40%가 여기서 나온다. 그렇죠. 네, 거의 메모리의 40% 정도가 이제 이 정도로 볼 수 있는 건데 일단 1년 유예를 받았습니다. 미국 정부로부터. 네. 그 1년 유예는 받았는데 1년 이후부터는 굉장히 이제 깝깝해지는 상황인 거고요. 향후에 이제 어떤 중국 내 이 팹들의 어떤 활용도는 떨어질 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나쁜 그림이라고만은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중국이 추격해오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을 위협하는 상황이었는데요. 네. 그게 굉장히 지연되게 됨으로 예.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잠재적인 경쟁자를 좀 따라낼 네. 수 있는 상황이 그러니까 벌어집니다. 중국에 있는 우리 기업들도 뭐 네. 관련된 장비나 기술이 이쪽에 들어오지 못하니까 단기적으로는 타격이 있을 수 있겠으나 장기적으로는 중국이라는 경쟁자를 고사시키겠다는 게 미국 전략이니까 네네. 오히려 수혜가 될 수도 있다. 네, 그 말씀이신 정확한, 것 같아요. 설명이십니다. 네. 근데 어쨌든 중국의 반도체 국산화 전략이라는 거는 네네. 이 현지에서 우리가 생산하는 반도체 그거 따라서 쓰면서 네네. 결국은 그 기술 따라잡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장에 남아 있어야 될까요?
결국 이제 팹을 옮길 수는 없고 없앨 수도 없기 때문에 일단 이제 활용하는 데까지는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추가로 투자를 해서 공장을 더 개선하든지 공정 라인을 더 효율화하는 이런 작업들은 좀 이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미국 규제대로 가자니 중국이라는 큰 시장을 잃어버리는 거고 네네. 중국에 남아 있자니 또 이 중국으로부터 우리 기술을 뺏기는 게 아닌가 하는 또 우려가 있는 거고. 네네, 맞습니다. 뭔가 또 어떻게 이 난관을 좀 헤쳐가야 될까요? 돌파구를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이번에 이제 1년 유예 받은 이런 어떤 현명한 전략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단순히 경제의 이슈지만 결국은 이게 정치의 논리거든요. 근데 잠깐 미루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유예를 시켜서 어쨌든 우리는 최대한 시간을 많이 버는 어떤 이런 외교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우리가 중국에서 이야기한 그 시장은 메모리 반도체 시장 얘기고요. 네네, 맞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잘하는 거는 인정. 네네. 근데 이제 앞으로 더 잘하려면 네네. 메모리 시장 말고 이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서 우리가 1등이 돼야 되는데 네네. 가장 이제 강력한 경쟁자인 타이완의 TSMC가 네네. 반도체 시장 1위로 올라섰다. 네네. 그동안에 우리 삼성하고 인텔이 주거니 받거니 하지 않았습니까, 1위를? 네네, 맞습니다. 또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만큼 이제 파운드리의 중요도가 높아진 거고요. 3분기 기준으로 TSMC의 매출 작년 대비 성장률이 48% 수준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매출 기준으로도 이제 삼성전자를 어떤 반도체 매출에서도 이제 따라잡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우리나라가 메모리를 넘어서 뭔가 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데 네. 제일 중요한 게 파운드리라고 보고 있고요. 파운드리 어떤 점유율 확대를 예. 통해서 시스템 반도체의 어떤 경쟁력을 강화하는 그런 전략을 노리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파운드리라는 거는 이제 설계도를 받아서 위탁 네네. 생산하는 걸 말씀하시는 건데 맞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뭔가 좀 3나노 같은 미세 공정에서 네네. 확실한 승부수가 나와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좀 중요한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3나노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전자는 올 6월부터 양산에 돌입했고요. 네. 최근 뉴스 흐름으로 보면 TSMC는 3나노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네. 또 우리의 어떤 중요한 어떤 트리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좀 곤혹스러운 좀 질문을 드려야 될 순서인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뭐 업황 안 좋은 거, 뭐 실적 안 좋은 거,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뭐 다 알고 있지만 가장 관심은 과연 이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어디까지 갈 것이냐. 과연 나는 여기서 이걸 들고 있어도 되냐, 그냥 버려야 되냐 이 고민이잖아요. 네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가를 제가 뭐 정확하게 예측은 할 수 없지만 결국 그 밸류에이션 어떤 주가가 올라갈 때는 주가 수익 배율이라는 걸 네. 따집니다. PER을 따지고요. 그리고 주가가 빠질 때는 PBR을 따집니다. 예. 장부상 가치를 따지는데요. 지금 PBR 기준으로 과거 거의 금융위기 수준까지 반도체 업체들 주가가 빠져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매력적인 어떤 락바텀 수준의 가격이라고 보고 있고 예. 그리고 이제 반도체 투자가 힘든 게 업황하고 주가가 약간 시차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6개월이나 9개월 정도 선반영 해버리기 때문에 지금 악재들은 웬만한 것들은 다 가격에 반영이 돼 있다고 보는 예. 거고요. 만약에 긍정적인 시나리오대로 내년 하반기에 만약에 반도체 업황이 반등한다 그러면 올 하반기쯤에는 충분히 어떤 주가 바닥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반도체 실적이 좋아지려면 이 주력 품목인 그 D램 네네. 이 가격이 좀 올라가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려면 결국 감산을 할 수밖에 없는데 삼성전자에서는 인위적인 감산은 당분간 계획이 없다. 굉장히 네. 좀 시장에서 원하는 목소리를 안 내주고 있어요. 네네. 언제쯤 좀 투자자들이 원하는 그런 소식들이 나올까요? 네, 아마 그 디램 시장 같은 경우는 세계 업체가 95% 점유율을 하고 있는 과점 시장이기 때문에 담합 공정거래상 어떤 담합의 이슈가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1등 사업자가 다른 업체하고 보조를 맞춰서 바로 감산을 한다라는 거는 조금 이제 그런 어떤 위험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시차를 두고 점점 어떤 감산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종합해 보면 내년 한 3분기, 네네. 내년 하반기쯤에는 반등의 신호가 나올 수도 있다. 네네. 네, 반도체는 좀 사이클 산업이니까 조금 길게 보는 투자 안목이 필요하다. 네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ETY 이형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